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데 식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표면 장력이 클수록 그리고 관의 굵기가 가늘수록 액체의 밀도가 작을수록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상승할 때 높이가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십시오. 증기압력.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이렇게 용기에 처음 담겼어요. 그때 이 액체가 증발한 기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액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요, 분포 함수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액체 분자들이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액체 분자들 중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액체 분자들만 또 고르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운동 에너지가 큰 것들은 다른 액체 분자와의 인력을 극복하고서 증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로 존재합니다. 기체 분자로 존재하게 될 때 그 기체 분자 중에서 또 어떻게 돼요? 관의 표면, 죄송합니다. 여기 용기의 표면하고 충돌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액체와 충돌하면서 운동의 에너지를 잃고서 응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응축되는 속도보다는 아직도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다가 어떤 정도에 도달하면은 증발하는 개수하고 응축되는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체로 존재하는 분자 수가 더 이상 이제 변동이 될까요? 변동이 안 될까요? 더 이상 변동이 안 되겠죠. 요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래.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기체들이 나타내는 부분 압력을 뭐라고 합니까? 증기압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액체가 증발하는 속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근데 기체가 응축하는 속도는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제로죠.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증발 속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데 응축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 말합니까?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액체와 기체 간의 상간의 평형이기 때문에 상평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상평형 상태에서 저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압력 또는 증기가 나타내는 증기압력을 증기의 부분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증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볼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 분자가 더 잘 증발할까요? 낮을수록 더 잘 증발할까요? 높을수록 잘 증발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증발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지다가 어떤 온도에 딱 도달하니까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하고 같아졌어요.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액체의 끓는 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만일에 1기압이라면은요, 그때의 끓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정상 끓는 점이다라고 표현하죠. 끓는 점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액체의 증기압 곡선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압력 조건이 액체의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온도, 이것을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확장을 해서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은 액체의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온도가 낮아졌나요? 낮아졌죠? 끓는 점이 더 낮게 표시됩니다. 프라임 끓는 점. 그리고 외부 압력이 더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은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온도가 더 높아졌습니까? 높아졌죠? 따라서 이때의 끓는 점은 더 높은 끓는 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외부 압력에 따라서 액체의 끓는 점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액체의 끓는 점도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액체의 끓는 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번에는 증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두 번째 인자. 자, 다시 저를 봐주세요. 액체 분자는 인력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잘해요? 못해요? 증발 잘 못하죠? 따라서 기체 분자 수가 적겠죠? 증기압력이 어떨 거다? 더 낮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증기압력이 더 높을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디에틸 에테르부터 볼까요? 디에틸 에테르 분자 간에는요, 거의 런던 분산력만큼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인력이 굉장히 작겠죠. 똑같은 25도 하에서도 증기압력이 제일 더 높을 거예요. H2는 분자간 인력이 너무 크죠? 증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겠죠? 똑같이 25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분자 수가 적으니까 증기압력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분명히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에서 완전히 기체로 바뀌는데 필요한 온도임. 그때 필요한 열에 해당되는 몰 기혈도 크죠. 근데 증기압력은 어떻다고요?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곡선 그래프로 따지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디에틸에테르의 증기압력이 커지다가 어떤 온도에 도달했더니 외법력과 똑같았어요. 이걸 디에틸에테르의 끓는 점. 아세톤은 디에틸에테르보다 증발을 덜 해요. 그렇더라도 온도가 높을수록 아세톤이 더 많이 증발해서 아세톤의 증기압력이 외법력 같아졌어요. 이것이 아세톤의 끓는 점.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외부 압력 조건하고 디에틸에테르의 증기압력을 만나면은 디에틸에테르의 끓는 점, 외부압력과 아세톤의 증기압력을 만나면 아세톤의 끓는 점, 외부압력과 에탄올의 끓는 증기압력을 만나면 에탄올의 끓는 점, 외부압력과 물의 증기압력을 만나면 물의 끓는 점이죠. 어디로 갈수록 인력이 커요? 디에틸에테르에서 아세톤, 아세톤에서 에탄올, 에탄올에서 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크고 인력이 크면 클수록 뭐가 높아지더라? 끓는 점이 더 높아지더라. 만약에 25도씨를 기준으로 해보면 25도씨에서 누가 증기압력이 제일 높아요? 디에틸에테르가 제일 높죠? 디에틸에테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25도씨에서 아세톤의 증기압력. 그리고 에탄올의 증기압력. 그리고 누구예요? 물의 증기압력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기준 온도, 여기서는 25도씨를 제가 가정했는데 그 증기압력은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곡선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을 이 직선 그래프 옆에다가 적어놓기 바랍니다.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C로 표현될 수가 있죠.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뭘로 놨어요? 로가리즘 증기압력으로 놨더니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Y축 혈편이 클라우시우스 상수인데 여기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은 클라우시우스 상수에 대해서 보통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원래 근사식이고 Y축 절편은 비교적 부정확한 편이에요. 근데 뭐는 정확해요? 기울기에 관한 거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몰 기화열은요 항상 양수예요. 왜 그럴까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항상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과정 따라서 이 값은 항상 뭐라고요? 양수죠. 이게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뭡니까? 음수이죠. 따라서 X축이 T분의 1이고 Y축이 증기압력일 때 기울기는 항상 음의 기울기인데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몰 기화열이 크죠. 몰 기화열이 크면 클수록 음의 기울기가 어때요?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디에틸에테르가 여기면은 아세톤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여기예요. 물이 제일 가파르죠. 왜 그럴까요? 응집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하고 비슷한 식을 앞에서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연력학 할 때 정리했던 것이 있죠.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 ln K라고 하는 것과 델타 G 낫은 델타 H 낫 빼기 T 델타 S 낫이라는 것부터 요거 이퀄 이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RT로 나눠주니까 로가리즘 평형상수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낫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낫이고 X축을 T분의 1로 놓는 게 똑같아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서는 Y축을 뭘로 놨어요? 로가리즘 증기압력이죠. 근데 여기서는 Y축을 로가리즘 대문자 K 평형상수로 놨어요.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기서는 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기화라고 표현됐죠. 자, 여기에서는요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달라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음이 되니까 전체 기울기가 뭡니까? 양이죠. 흡열 반응은 전체 기울기가 음이죠. 근데 이거는 항상 음의 기울기. 왜 그럴까요? 항상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연락하기에서 마지막에 했었던 이때는요. 양의 기울기도 있고 음의 기울기도 있지만 이거는 항상 음의 기울기. 뭐가 클수록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음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더라.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증기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 마지막 인자를 볼까요? 비휘발성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용매가 증발할 수 있는 표면적이 줄어들겠죠. 여기서는 순수한 용매만 했어요. 이 순수한 용매에다가 비휘발성 용질을 넣고 응축이 되는 거는요. 기체 상태에서 용기 평면에 충돌해도 응축돼요. 또는 액체 표면에 충돌해도 돼요. 근데 증발을 할 때는 자기가 증발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비휘발성 용질이 표면에 점유되어 있으면은 증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증발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증발을 덜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증기압 내림 효과다라고 합니다.
용액 단위에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수한 용매보다는 거기에다가 증발이 잘 안 되는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발을 덜 하게 될 것이다. 즉 증잠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만큼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가 일반학 초론에서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소개를 받게 되는데 그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지난 8월 달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제가 요렇게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를 일반학 추론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게다 봐서 연습을 하도록 하시고 결국 보면은요. 제가 이 적중을 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줄 알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교수님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를 내게 돼 있고 그것이 어렵든 쉽든 간에 항상 교수님들은 낼 만한 거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면서 제가 가이드하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79쪽에 오른쪽 열에 봤더니 제목이 이제 책 펼친 소제목으로 해서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그 식은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 분의 델타 H 마이너스 R 분의 다시 적을게요.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 분의 델타 H 기화 곱하기 얼마입니까? T분의 1 더하기 C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몰 기화 엔탈피만 해당이 될까요? 몰 승화 엔탈피도 해당이 될까요? 몰 승화 엔탈피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승화성 고체에 대해서도 저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이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은 원래 클라페론식을 적분을 하면서 나왔어요. 상평형도에 보면은 그 상평형도에서의 경계곡선은 뭐가 있어요? 기화곡선, 그리고 승화곡선, 용융곡선이 있죠. 그래서 dt분의 dp, x축의 작은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 y축의 작은 변화량이 압력 변화량이고 그 값을 했더니 그것이 뭐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t 분의 델타 t 분의 델타 H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델타 V 값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적힐 수가 있고 요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적분함으로써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간에 어떻게 하세요? 근사적으로 보이는데 이때 근사적으로 구할 때 어떤 원리를 적용을 했냐면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양변을 적분했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은 물질의 무슨 상에 대해 적용해야 될까요? 기체로 될 때에 대해서 적용해야겠죠. 기체로 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도 해당되지만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서의 델타 H는요. 보통 식이 어떻게 나와요? 몰 증발열로 나오죠. 몰 증발열은요. 몰 기화열이 될 수도 있고 몰 승화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의 의의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